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1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TCS 국제학교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역 일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5년 뒤에는 광주의 창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의 대권 후보 지지자들이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개청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30여 명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던 이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양성에 준해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만 무려 10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인 등 135명이 기숙생활을 해왔는데 8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광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6명 가운데 12명이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에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23일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교회와 교육시설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학생과 교직원 122명 중 66명은 타 지역에서 왔는데 서울과 인천, 경남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6세부터 10대까지 미성년자이고 학생 절반이 타 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해 가급적 실거주지 인근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대전 등 타 시도와 연관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 시내 비인가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교육시설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속히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와 원아들이 잇따라 확진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을 쓰던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관련된 연쇄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던 빈내리 교회 교인 중 한 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장을 통해 교사와 원아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또 다른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서만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확진된 데 이어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TCS 관련해서는 N차 감염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GPS 기반으로 해서 이 TCS 관련과 또 다른 유사한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계속 추적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과는 달리 확진자들이 이곳 저곳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 동선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합숙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의 GTCS 국제학교와 다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전수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어디이고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는 계속 파악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자 수는 광주에서만 40명에 이르는 상황. 국제학교가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통을 감수하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의료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전체 76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원 대비 16명이 부족한 60명의 간호사로 운영되고 있고 순천의료원은 의사 수가 10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감염내과와 호흡기 내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진료과가 없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진이 입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종일 영상권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의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내일부터는 날씨 상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 전남 지역의 최고 10c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초속 7에서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대선주자 지지 모임이 세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설 명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명칭은 희망사다리 포럼으로 200여 명의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출범식을 가진 이 포럼은 지역의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보장 등의 정책을 볼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그동안에 제출했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도 온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직인 좋은 인연과 정책 개발 모임인 호남 미래 개발 포럼이 설 명절을 전후해 광주에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동찬 전 광주시 의회 의장이 조직 정비와 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또 다른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발적인 지지 모임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지 모임인 우정 광주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고 임 전 비서실장 역시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80년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명절과 4월 재보궐선거를 전환점으로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세력의 몸집 불리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대표 사례인 광주역 일대 개발이 첫 발을 뗐습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5년 뒤에는 이 일대를 광주의 창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광주역 인근 4층 건물. 이 건물은 20억 원 예산을 들여 어울림 팩토리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고쳐집니다. 완성된 후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숨죽어 있는 공간들을 하나씩 살려내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울림 팩토리 착공을 시작으로 KTX 노선 폐지 이후 침체됐던 광주역 도심재생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국토부 주관 사업에 선정돼 이 일대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혁신 국가시범지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두 사업비를 합산한
4,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주변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선 광주역 광장과 푸른길 공원 사이 철길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역 뒤편 14,000제곱미터를 개발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구하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7,400억 규모 민간 자본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 그리고 복합 개발을 통해서 광주역 일대가 호남의 최대 창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하지만 올해 초 목표했던 창업 지원 핵심 시설인 스테이션 G가 사업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광주에 들어설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성을 확보해 목표치만큼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광주 이노비즈니스센터에서 치러질 오늘 개청식에는 김진철 초대청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을 두 날개로 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구조를 재편해 광주 경제의 미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특성화고 11개교 가운데 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고등학교는 정원 132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명만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이 철회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의회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8일. 의원들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의장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본회의에서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직권 상정됐습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부의장 진행으로 의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랐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발의한 의원 전원이 철회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장에게 어떤 사람은 허가하고 어떤 사람은 불허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의원들 간의 입씨름, 10분간 정회를 거쳐 의장 불신임안 안건 처리는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후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철회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의장 탄핵이 추진된 초유의 상황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의회 내부 의원들 간의 앙금은 수면 밖으로 완전히 노출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부터 발전을 중단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비던전 1호기 제25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4월까지 원전 연료 교체, 경납 철판 점검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비던전 6개 호기 중 사고 원인 조사와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멈춰선 시설은 4, 5, 6호기 등 3개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납골당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누리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세로나 추모관 침수 피해 사진을 두고 사골곰탕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모욕글을 올린 작성자 1명과 동조 댓글을 단 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판단될 때 그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꽃을 선물하자는 착한 소비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데다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형형색색의 장미가 가득합니다. 탐스럽게 핀 장미를 하나름 안고 나오지만 농민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 꽃 수요가 줄면서 역대 최악의 1호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미 열송이 한 단 가격은 5,000원 선으로 예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고 판로마저 뚝 끊겼습니다. 꽃 가격이 작년에 3분의 1 가격밖에 안 왔는데도 꽃 소비가 없어갖고 공판장에서 꽃을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계속된 난파와 폭설로 난방비마저 30% 이상 올라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꽃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소비도 안 되고 난방비는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강진 지역 장미 생산 농가는 35곳, 전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화훼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자 강진군이 나서 장미꽃 소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관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매주 한 차례 장미 등을 공급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일 직원이나 자녀 졸업식 꽃 선물 등 화훼 소비 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화훼 농가의 어려운 경영난에 도움이 되고자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이 다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주의에 더 큰 도움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나주시와 장성군도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주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늦어도 3월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규모는 재정 상황과 추경 예산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은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가급적 1인실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 해남과 영암, 고흥군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북이면 신평 1, 2 주민들이 5만 원, 북이면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20만 원, 삼계면 월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수산 1, 2 주민들이 2만 원, 사창 5, 2 주민들이 6만 원, 발산 1, 2 주민들이 6만 원, 신기리 주민들이 11만 원, 수산 1, 2 주민들이 5만 원, 상도 1, 2 주민들이 10만 원, 주산 1, 2 주민들이 16만 원, 곡성군 죽곡면 생활개선회에서 1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유곡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동산마을 주민들이 43만 원, 동산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동산 남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구례읍 독자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독자 남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양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사무 아파트 분여회에서 20만 원, 오복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담양읍 지침사리에서 40만 원, 백동 심리에서 35만 1,660원, 양각 1, 2에서 20만 원, 지침 1, 2에서 10만 원, 담양읍 놀부보쌈 부대찌개 황규석 대표가 30만 원, 객사 1, 2에서 22만 5천 원, 운교리에서 15만 원, 한평군 한평읍 옥산 1, 2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내교 7리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33만 3,290원, 한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종일 영상권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도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는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내일부터는 날씨 상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도 내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적설량은 모레까지 최고 10c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초속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에서는 3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에서는 2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구례에서는 낮 기온 12도 안팎, 여수에서는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